민트 오디오북. 아이쿠, 이 영감 말귀를 못 알아듣네. 동문서답을 하잖아. 구닥다리 영감이구먼. 촌동네 노인네를 소개할 건 뭐여. 잘못 소개받았구만. 순자씨, 내 집에 한번 오죠. 고맙기는 한데 영감님 집에 가기 전에 해결해야 할 게 있는데요. 그게 뭐죠? 새 시어머니, 송재용. 하늘에 구름이 담뿍 끼어 있더니 저녁나절부터 비를 쫙쫙 쏟아부었다. 오창식은 집에서 혼자 밥을 먹으려니까 차량에 우산을 펴들고 집에서 나왔다. 오창식은 술 생각이 솔솔 나 동네 식당으로 발길을 옮겼다. 오창식은 돼지고기 볶음을 시켜놓고 식당 한쪽에 앉아 홀짝홀짝 소주를 마셨다. 식당 주인 순임이가 후줄근한 모습을 한 채 혼자 소주를 마시는 오창식에게 다가가며 뜬금없이 여자 이야기를 꺼냈다. 영감님, 내가 쓸만한 여자 소개해드릴 테니 만나보실래요? 눈이 삔 여자가 아니면 나 같은 늙은이를 거들떠 보겠어. 영감님이 어때서요? 나이만 대추나무 연 걸리듯 오지게 먹었을 뿐 내세울 거라고는 쥐뿔도 없잖남. 아직도 정정하시겠다. 논밭도 수월찮게 갖고 계시고 아들이 사업해서 돈 잘 벌겠다. 내세울 게 왜 없어요? 고약한 여자 만나면 돈 뜯기고 속만 썩어. 몸부실한 여자 만나면 병 고쳐주느라고 고생할지도 모르고. 이 건강하고 착한 여자를 만나면 될 거 아니에요. 요새 여자들은 내거는 조건이 많아 만나기가 겁난다고. 영감님,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한 달에 두어서 보는 여자 살냄새를 맡고 싶을 나이인데 체면치레로 그냥 해보는 소리 아니에요? 실없는 소리 그만하고 소주나 한 병 더 갖고 와. 순임은 입을 삐죽거리다가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들고 왔다. 순임은 오창식 앞에 놓인 잔에 소주를 채우고는 다시 한번 물었다. 영감님, 죽을 때까지 정말 혼자 사실 작정이세요? 왜? 늙은이 혼자 사는 게 처량해 보이남? 나이 든 남자는 혼자 살면 아무래도 추레해 보이더라고요. 옷 자주 갈아입고 몸뚱이 자주 씻으라고 앵앵거리는 소리 안 들으니까 세상 편하고 좋기만 하더구만. 영감님도 아주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더니 수염도 제때 안 깎고 이발도 자주 안 해서 지저분해 보여요. 밥 먹는 것도 귀찮을 때가 많은데 그냥저냥 살지 뭐. 순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가더니 고춧가루를 푼 콩나물국을 들고 왔다. 순임은 자리에 앉으며 다시 한번 오창식의 속마음을 떠보았다. 영감님, 60 갓 넘은 여자 소개해드릴 테니 만나보실 의향 없으세요? 오창식은 갓 60 넘은 여자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이는지 관심을 보였다. 그 여자 혼자 된 지는 얼마나 되었나? 아마 형부가 죽은 지 5년 넘었죠. 그러면 언니를 소개해주겠다는 말이요? 친언니는 아니고 사촌언니예요. 그려? 그러면 한번 만나볼까? 요지부동이던 오창식은 소개해줄 여자가 순임이 사촌언니라는 말을 듣고 솔깃했다. 수년 동안 순임을 겪어본 결과 인정도 많고 순박해서 믿음이 가기 때문이었다. 오창식은 4년 전에 마누라가 죽어 호라비가 되었다. 오창식은 손수 밥을 지어 먹고 빨래도 하면서 외로움을 잊으려고 농사일에 더 열심히 매달렸다. 비닐하우스에 오이, 고추, 토마토, 양파 등을 재배해서 읍내장에 직접
내다 팔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외로움은 떨쳐버릴 수 없었다.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 오창식은 집에 들어오면 을에 텔레비전을 켜놓았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뉴스나 연속극을 보려고 켜놓는 게 아니었다. 죽은 마누라 대신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적적함을 다소나마 덜어주었기 때문이었다. 오창식은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면사무소에서 말단 서기로 5년을 근무했다. 봉급도 적고 출세하기는 앵돌아진 것 같아 면서기를 그만두고 지금까지 농사만 짓고 살았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산이며 논밭이 많아 농사만 지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다. 오창식은 슬하에 남매를 두었는데 아들은 대기업에서 10여 년 근무하다가 튀어나와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딸은 결혼해 부산에서 조그만 음식점을 운영했다. 이틀 뒤 오창식은 오랜만에 이발을 한 뒤 신사복 차림으로 10여 년이 넘은 짐차 포터를 몰고 읍내 솔다방으로 나갔다. 다방 한쪽 구석에서 자주색 바지와 알록달록한 셔츠 차림을 한 여자가 오창식을 기다렸다. 오창식은 여자에게 다가가 양순자 여사이신가요? 하고 물었다. 네, 제가 양순자입니다. 양순자는 엉덩이를 들썩하고 자리를 굳혀 앉았다. 오창식은 자기를 소개한 뒤 엉거주춤하게 자리에 앉았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님 씨가 소개한 오창식이라고 합니다. 양순자는 입술에 옅은 루즈를 바르고 화장을 하여 나이보다 젊어 보였다. 염색을 했는지 새치가 하나도 없었다. 게다가 브래지어 안에 뽕을 넣었는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저지 큰지 가슴이 불쑥 튀어나와 두 눈으로 똑바로 바라보기가 민망할 정도였다. 저리 큰 젖가슴을 무거워서 어떻게 달고 다니나 모르겠네. 그래도 바싹 달라붙은 젖가슴 부는 것보다는 100번 낫구만. 그때 양순자 앞에 놓인 스마트폰에서 카톡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오창식은 신기하다는 듯이 스마트폰을 눈여겨보다가 양순자에게 물었다. 무슨 차를 좋아하세요? 저는 블랙커피를 마실게요. 얼씨구, 서양 사람도 아닌 주제에 쓴 커피를 좋아하는 거 보니 맨날 고기만 먹고 사나비요. 오창식은 물컵을 들고 온 마담에게 커피 2잔을 주문했다. 양순자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영감님은 스마트폰 안 쓰시나 보네요. 나는 전화만 걸고 받는 전화기를 씁니다. 오창식은 양복 호주머니에서 시커먼 핸드폰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여기저기 긁히고 손때가 묻어 길에 버려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고물 핸드폰이었다. 스마트폰으로 바꾸셔야겠네요. 아직도 전화 걸고 받기에 불편하지 않은데 천천히 바꾸죠. 아이쿠, 이 영감 말귀를 못 알아듣네. 핸드폰이 낡아서 바꾸라고 한 게 아닌데 동문서답을 하잖아. 지금은 스마트폰을 쓰는 영감들이 엄청 많은데 구닥다리 영감이구먼. 수님이 인연 신식 영감도 많은데 촌동네 노인네를 소개할 건 뭐여. 영감님, 요새 핸드폰으로 통화만 하는 게 아니고 친구들하고 카톡도 하고 놀러가서 사진도 찍고 연속극도 보고 노래도 듣는 손안의 놀이기구인 건 모르세요? 주워들어서 알기는 하지만 비싼 전화요금 내면서 그런 거 할 필요 없죠. 영감님은 갖고 놀 게 없어서 하루가 여삼추 같겠네요. 하우스며 밭농사 논농사 지기 바빠 사시사철 낮잠 잘 겨를도 없네요. 이 영감쟁이하고 만나봐야 재미라고는 눈꽃만큼도 없겠구먼. 스마트폰이 없으니 나하고 카톡도 못할 거 아니야. 이따금 만나서 밥이나 먹자고 하고
얼큰이 취하면 젖가슴이나 더듬으려고 덤빌 것 같은데 잘못 소개받았구만. 양순자는 가끔 맛있는 걸 먹고 놀러 다니려면 승용차는 필수품이라고 생각했다. 양순자는 마지막으로 승용차를 가졌는지 궁금해 오창식에게 물었다. 여기 올 때 승용차 몰고 오셨어요? 승용차 대신 1톤 화물차 몰고 왔지요? 갈수록 첩첩산중이네. 하기는 꽁 대신 달기라고 화물차를 굴리니 승용차가 없어도 크게 불편하지는 않겠지. 운전 배운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운전면허 딴 지가 하도 오래되어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이 영감 자동차 운전은 잘하겠구먼. 그런데 덜덜거리는 1톤 화물차를 타고 놀러 다닐 수는 없잖아. 내가 콧바람 쐬러 여기저기 놀러 다니기를 좋아하는 거 빤히 알면서 수님이 그녀는 옛날 고리짝 같은 영감쟁이를 왜 나한테 소개했는지 모르겠네. 하기는 세련되고 돈 많은 영감이면 나 같은 촌여편 애를 좋아할 리가 없지. 보아하니 멋대가리는 없게 생겼어도 여자 말을 깔아뭉개거나 싹 무시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사귀고 보자. 죽은 영감처럼 심심하면 저퉁이를 주물러다가 속고 뻗기고 힘을 팍팍 쓰면 그게 남자로서 할 일을 다 하는 것처럼 알거나 내 말을 옆집 개가 짖는 소리처럼 한쪽 귀로 흘려버리거나 먹다 말던 떡처럼 함부로 대하면 그때 가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만나면 되니까. 오창식은 다방 벽에 걸린 시계를 쳐다보고는 양순자에게 물었다. 순자씨, 점심때가 다 되었는데 송어회 먹으러 갈까요? 송어회 좋지요. 양순자는 설렁탕이나 된장찌개를 먹으러 가자고 할 줄 알았다가 송어회를 사준다고 하자 찌그러진 얼굴이 약간 펴졌다. 오창식은 차값을 치르고는 양순자를 앞세워 다방에서 나왔다. 큰 길가로 나와 택시를 타고 읍내 변두리에 있는 송어회집으로 달려갔다. 양순자는 택시에서 내리기 전에 백에서 돈을 얼른 꺼내 택시기사에게 주었다. 오창식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다 말고 양순자를 나무랐다. 아니, 내가 택시비를 내려고 했는데 순자씨가 왜 내세요? 밥값은 영감님이 내실 텐데 택시비까지 부담시키면 제가 염치가 없지요. 양순자는 남자한테 일방적으로 신세지는 걸 싫어한다는 투로 말했다. 오창식은 송어회 1kg을 주문했다. 곁다리 음식이 먼저 나오고 한참 뒤에 회가 나왔다. 양순자는 초고추장에 채소와 회를 비빈 뒤 볼이 터지게 입안에 퍼넣었다. 양순자의 콧잔등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이 여자 송어회 사주지 않았으면 서운하다고 할 뻔했네. 혹시 아침을 건너뛰었나? 이 여자도 혼자 사는 처지이니 나처럼 끼니를 대충 때울 때가 많겠지. 그들은 점심을 마치고는 자판기에서 커피를 빼갖고 마당으로 나왔다. 오창식은 차를 보내달라고 읍내 택시 회사로 전화를 걸고는 양순자와 나란히 마당가 의자에 앉았다. 커피를 마시다가 오창식은 넌지시 양순자의 속마음을 떠보았다. 순자씨, 토종닭을 잡아 삼계탕을 끓여주고 싶은데 내 집에 한번 오죠? 고맙기는 한데 영감님 집에 가기 전에 해결해야 할 게 있는데요. 그게 뭐죠? 저하고 자주 만나려면 승용차를 갖고 있어야. 양순자는 오창식이 기분 나빠할까 봐 눈치를 살피다가 말끝을 흐렸다. 양순자가 앞으로 계속 만날 뜻을 내비치자 오창식은 흰소리를 쳐댔다. 양여사가 원한다면 그까짓 승용차 한 대 사면 되죠. 승용차 몰면 저 만날 때마다 집으로 데리러 오실 거지요? 그건 당연지사 아닌가요? 그때 택시가 송어회집 마당으로 달려왔다. 오창식은 양순자와 함께
택시에 올랐다. 오창식은 읍내에 도착하자 집에까지 쭉 타고 가라고 양순자 손에 돈을 쥐어주고는 택시에서 내렸다. 오창식은 트럭을 몰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삼거리 식당에 들렀다. 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오창식에게 사촌 언니를 만나본 느낌부터 캐물었다. 언니 첫인상이 어떻던가요? 건강미가 넘쳐나고 활달한 게 밉상은 아니더구만. 오창식은 양순자를 만나는 동안 긴장한 탓인지 갈증이 났다. 오창식은 수님에게 물 한 컵을 달라고 했다. 수님이 물을 갖다 주자 단숨에 들이켜고는 후 하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오창식은 숨을 돌리고는 고민거리를 털어놓았다. 그런데 언니가 만나자마자 자기와 사귀려면 승용차가 있어야 한다고 미리 대못을 박더라고. 이참에 승용차 한 대 장만하세요. 요새 자동차가 보통 비싼 게 아닌데 걱정이 되네. 큰돈 들이기 싫으면 중고차를 사시면 되잖아요. 중고차는 잊을만 하면 고장나고 애를 먹여 이왕 살려면 새 차를 사는 게 낫지. 그러면 자식들 보고 돈 보태달라고 해서 새 차를 사시든지. 이 나이에 승용차를 사겠다고 손을 내밀면 이 자식들이 선뜻 돈을 내놓을지 모르겠네. 혼자 된 아버지가 여자 만나 여생을 재미있게 보내겠다는데 못된 자식 아니면 모른 척하겠어요? 부모 자식 사이에도 돈이 걸리면 죽기 살기로 싸우는 세상이라서 장담할 수 없구먼. 자녀들 결혼한 뒤에도 이리저리 많이 도와주셨을 거 아니에요. 아들이 집 살 때 종중산 팔아 나수포태 주었지. 그러면 아버지가 차를 산다면 입 싹 씻지는 않겠네요. 수님이는 요새 자식들 사고방식을 모르는구먼.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로 여기고 자식이 부모 도와줄 때는 있는 생색 없는 생색 다 낸다는 말 못 들었어. 하긴 재산 안 준다고 아들이 부모를 칼로 찔러 죽이기도 하는 세상이니 자식한테 함부로 손 벌리기가 쉽지는 않지요. 하여튼 언니가 마음에 들기는 아는데 조건이 까다로워 진퇴양난이구먼. 자식들이 돈 못 대주겠다고 잡아떼면 가진 땅 일부 팔아 차 사세요. 죽을 때 땅 등에 지고 가실 것도 아니잖아요. 정이 폭 들면 언니와 합가할지 모르는데 논밭은 갖고 있어야지. 곶감 빼먹듯 야금야금 없앨 수는 없지. 내가 먼저 죽어서 여자가 홀로 되었을 때 손가락을 빨며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여. 두 양반 다 살 만큼 살았는데 하루하루 재미있게 사시면 그만이지 먼 앞날까지 걱정하실 건 뭐래요? 남자는 여자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죽을 때까지 책임을 져야지 모른 체 하면 안 되지. 영감님은 너무 착해서 큰일이네요. 오창식은 얼큰이 취할 때까지 소주를 마시고는 어스름이 내릴 무렵 사람들이 먹다가 남긴 돼지갈비 조각을 비닐봉지에 싸서 집으로 향했다. 마누라는 어찌 일찍 죽어서 내 속을 이리 복잡다단하게 만드나 모르겠네. 마누라가 한 10년만 더 살았더라면 다시 여자를 맞이할 생각은 하지 않을 텐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저승으로 후딱 달려갔는지 몰라. 집 가까이 오자 삽살개 순돌이가 쪼르르 달려와 꼬리를 흔들며 오창식을 반겼다. 3년 전 새끼 때 동네 사람한테 얻어온 개인데 무럭무럭 자라 절간 같은 집에 활기를 불어넣고 또한 적적함을 덜어주었다. 순돌은 오창식이 논밭에 가면 졸졸 따라와 일하는 동안 주위에서 맴돌다 함께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오창식은 개 밥그릇에 식당에서 챙겨온 갈비 조각을 쏟아놓고는 어서 먹으라고 순돌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순돌이는 꼬리를 흔들면서 정신없이 갈비 조각에 붙은 고깃살을 뜯어먹었다. 에이구, 너도 혼자 된 영감쟁이 옆에 붙어 살다 보니 끼니를 제때 못 찾아 먹고 참으로 안 됐다. 오창식은 방에 들어와 불을 밝히고는 텔레비전을 켰다. 아랫목에 누워서 1시간쯤 텔레비전을 보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다.
이틀 뒤였다. 오창식이 점심때 된장에 찍어 먹으려고 고추를 따러 집 뒤 채소밭으로 가는데 핸드폰 벨이 울렸다. 오창식이 얼른 핸드폰을 귀에 갖다 대자 식당 수님이의 까랑까랑한 목소리가 울려왔다. 수님씨 자주 전화하네. 승용차 언제쯤 살 건지 언니가 물어보라고 재촉해서 영감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양여사이 성질 엄청 급하구만이. 잘하면 우물가에서 숭늉 내놓으라고 부채겠어. 오창식이 투덜대자 수님이 은근히 겁을 주었다. 그럼 영감님께서 승용차 살 마음 없다고 전해드릴까요? 그게 아니여. 사기는 살 건데 새 차로 살지 중고차를 살지 아직 못 정했을 뿐이라고. 그러면 언니한테 틀림없이 차 살 거라고 전해도 되죠? 알았어. 서둘러 차 살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꼭 전해줘. 수님이가 다그치는 바람에 오창식은 얼떨결에 차를 사겠다고 확약하고 말았다. 차를 사려면 적지 않은 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덜렁 대답부터 했으니 어쩌면 좋지. 땅 잡히고 농협에서 대출을 받을까? 2년 전에 대출받은 게 남았는데 또 빚내면 감당하기 힘들어서 안 돼요. 아들 보고 자초지종을 밝히고 차 살 돈을 보태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겠구먼. 딸은 먹고 살기가 빠듯하니까 알릴 거 없고. 오창식은 점심을 먹고 잠시 눈을 붙인 뒤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한참 가도 전화를 받지 않고 지금은 고객의 사정으로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음성만 들려왔다. 10분쯤 뒤에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은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다. 오창식은 내키지 않았지만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다. 웬만한 일로는 전화를 걸지 않았던 터라 며느리는 전화를 받고 화들짝 놀랐다. 아버님, 급한 일이라도 생겼어요? 그동안 잘 지냈냐? 아버님 자주 못 찾아뵈어서 죄송해요. 살림하랴 남편 사업 거들어주랴 바쁠 텐데 자주 안 오면 어떠하냐?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걸었고 며느리는 어쩌다 전화를 걸어왔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는 아들하고 통화가 안 되었다. 애미야,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애비가 전화를 안 받더라. 요새 해외 출장 중이어서 전화 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오창식은 잠시 숨을 고르고는 전화를 건 이유를 며느리에게 밝혔다. 다름이 아니라 너희들 내외하고 급히 상의할 일이 있는데 주말에 잠시 촌에 다녀갈 수 있냐? 아버님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 밝히기 곤란하니까 시골에 오면 자세히 이야기하마. 가능하면 주말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기다리마. 통화를 마치고 난 오창식의 목덜미가 땀으로 축축해졌다. 아들 내외한테 지금까지 아쉬운 소리를 한 적이 없는 터라 차 사달라고 하기도 전에 가슴이 벌렁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렸다. 사흘 뒤 금요일이었다. 점심때쯤 며느리 명희 혼자서 빨간 소형차를 몰고 오창식이 사는 시골집에 들이닥쳤다. 명희는 차 트렁크에서 쇼핑백을 꺼내 마루에 놓고는 이마에 흐른 땀을 손수건으로 훔쳐냈다. 오창식은 며느리 혼자 온 게 못마땅해 볼멘 소리로 물었다. 왜 혼자 왔냐? 아직도 그이가 해외에서 안 돌아왔어요. 젠장이 출장이 길어도 분수 없이 길구먼이. 명희는 쇼핑백에서 부스럭거리며 초밥을 꺼내놓았다. 점심으로 드시게 초밥을 사왔는데 좋아하실지 모르겠네요. 쌀 씻어서 밥 새로 지어놓았는데 그런 건 뭐하려고 사왔느냐. 아버님 매일 채소만 드실 것 같아 모처럼 생선 좀 드시라고 초밥 사왔어요. 잘 먹으마. 오창식은
냉장고에서 김치와 오이 무침을 꺼내다 식탁 위에 놓았다. 그리고 풋고추와 고추장을 내놓았다. 오창식은 며느리와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으려니까 멋쩍었다. 지금까지 며느리와 둘이서만 밥을 먹은 적이 없어 남 모르는 사람과 밥을 먹는 것처럼 거북했다. 아버님, 저희하고 상의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일이세요? 명희는 초밥을 서너 개 집어먹고는 오창식에게 물었다. 얼마 전에 동네 입구 식당 주인 여자가 한 아주머니를 소개해 주어서 만난 적이 있다. 집에 들이실 새어머님감으로 만나신 거예요? 며느리 명희는 눈을 깜박거리며 오창식 표정을 살피며 물었다. 집에 당장 들일 건 아니고 우선은 둘이 맛있는 거나 먹고 가끔 차를 몰고 놀러나 다닐 참이다. 아버님, 그러면 연애 상대로 만나셨군요. 이 나이에 연애는 무슨 연애냐? 그런데 아주머니 나이는 몇이세요? 갓 60 넘었다고 하더라. 100세 시대인데 60세면 한참 때이죠. 얼굴에는 아직 주름살이 많지 않고 피둥피둥하더라. 13살이나 적은 여자를 만나시고 아버님 재주가 보통이 아니시네요. 명희는 입가에 웃음을 물고 놀리듯 말했다. 오창식은 며느리가 폭삭 늙은 할아버지로 취급하는 게 못마땅해 애둘러 섭섭함을 토로했다. 요새 이 아저씨 같은 할아버지가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나는 아직 동네 노인정에도 안 간다. 그러나 저러나 저와 상의하실 일이 뭔지 말씀하세요. 명희가 말머리를 돌리자 오창식은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갔다. 다름이 아니고 그 아주머니가 앞으로 사귀려면 승용차가 있어야 한다고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더라. 그 문제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오라고 하셨어요? 차를 사려면 목돈이 필요한데 나 혼자 결정할 수 없어서 너희들 부른 거다. 명희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아주머니 자기 차를 사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요? 그런 염치 없는 여자는 아니다. 그러면 어떤 차를 원하세요? 나이가 들어 운전하기도 힘드니까 소형차를 사면 어떨까 한다. 경차는 어떠하세요? 여름에 에어컨 켠 채 고갯길 올라가면 빌빌거려 싫다. 명희는 난처한 얼굴을 하다가 부채질을 하는 시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님, 죄송한 말씀인데 앞으로 사귀실 아주머니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그 여자를 네가 왜 만나려고 하는 거냐? 순간 오창식의 표정이 굳어졌다. 명희는 시아버지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지자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잘하면 앞으로 새 시어머님이 되실 분인데 미리 만나 이 얘기 저 얘기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혹시 내 등이나 처먹을 여자가 아닌지 걱정돼서 미리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오창식은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명희는 오해를 풀어주려고 오창식을 설득했다. 그게 아니고 이왕이면 아주머니 마음에 드시는 차를 사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려? 그러면 내가 전화를 걸어 시간을 내달라고 부탁하지. 오창식은 핸드폰을 방에서 갖고 나와 양순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가자 핸드폰을 타고 양순자의 상냥한 목소리가 울려왔다. 서울에서 며느리가 왔는데 잠깐 시간 좀 낼 수 있어? 무슨 일로 날 만나려고 하는 거래요? 차를 사려면 이왕지사 양여사 마음에 드는 차를 사주고 싶다네. 그래요? 그러면 당장 만나야지요. 그 전에 만났던 읍내 솔다방으로 나와요. 오창식은 통화를 마치고는 얼굴을 살펴보려고 화장실에 갔다. 명희는 먼저 집 밖으로 나와
승용차 안에 널려있는 물건들을 꺼내 쓰레기통에 버렸다. 에어컨을 미리 켜놓고 차 안에 열기를 식히며 오창식이 집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 오창식은 전기면도기로 수염을 깎은 뒤 옷을 갈아입고 승용차 뒷자리에 탔다. 차가 큰 길에 이르자 오창식은 며느리에게 물었다. 읍내 가는 길 알지? 네, 잘 알아요. 버스 정류소 옆에 솔다방으로 가면 된다. 솔다방 근처 길가에 차를 세우자마자 택시 한 대가 승용차 뒤에 와서 멈춰섰다. 택시 뒷문이 열리더니 양순자가 양산을 펴며 택시 안에서 튀어나왔다. 양순자는 승용차에서 내리는 오창식에게 눈짓하고는 먼저 다방으로 들어갔다. 오창식과 명희도 양순자 뒤를 따라갔다. 세 사람은 에어컨 바람이 잘 불어오는 자리에 앉았다. 명희는 고개를 숙여 양순자에게 먼저 인사를 했다. 날씨도 더운데 갑자기 뵙자고 해서 죄송합니다. 강명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구먼. 명희는 오렌지 주스 석 잔을 주문했다. 명희는 양순자 옷차림이며 얼굴을 살펴본 뒤 입을 열었다. 아주머니께서는 남자분이 모는 승용차를 타고 놀러 다니시는 걸 좋아하시는가 보죠? 나이 먹어서 크게 할 일도 없고 집에 줄곧 틀어박혀 있다 보면 가끔 바람을 쐬러 다니고 싶더구먼. 그래서 아버님 보고 승용차를 사시라고 하셨군요. 꼭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해서 차를 사라고 보챈 건 아니요. 그러면 다른 이유가 또 있나요? 양순자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다가 뚱딴지 같은 말을 내뱉었다. 실은 오영감님이 여자 말을 얼마나 잘 듣나 떠보려고 생떼를 써보았지. 양여사, 그럼 지금까지 나를 시험했단 말이오? 보기보다 심부가 고약한 여자구만. 오창식은 어이가 없는지 입을 실룩거리다 목청을 높였다. 양순자는 개면쩍은지 고개를 숙였다. 잠시 뒤 양순자는 한 맺힌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제 과거 이야기지만 죽은 영감은 나를 발톱의 때만큼도 안 여기고 내 말을 콧등으로 흘려버리는 게 다반사여서 늘 서운하기도 했고 내가 왜 사나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구먼요. 그래서 두 번째 영감은 나이가 많건 적건 잘생겼건 못생겼건 따지지 않고 제 말이라면 끔뻑 죽는 양반을 만나고 싶었죠.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을 간직하고 있었군요. 듣고 보니 같은 여자로서 아주머니 심정 이해가 가네요. 며느리 명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양순자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었다. 명희는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려고 말머리를 다른 데로 돌렸다. 아주머니, 그런데 차 색깔은 어떤 것을 좋아하세요? 며느님이 타고 온 차 색깔 곱고 이쁘더구먼. 차 크기는요? 기름값도 덜 들고 며느님이 모는 차 정도가 딱 좋아. 그러세요? 실은 노인네들이 새 차 몰고 다니다 흠집이라도 나면 속상할 것 같아 중고차 타고 다니는 게 속은 편할지 몰라. 양순자는 며느리의 처분에 맡기겠다는 듯이 양보심을 최대한 발휘했다. 아주머니, 중고차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오래 탈 것도 아닌데 큰돈 들여서 새 차 살 것까지는 없지. 그러면 제 차를 드릴 테니 두 분 타고 다니세요. 차 산 지 3년밖에 안 되어 고장나거나 손볼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뭐요? 네 차를 준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오창식은 자다가 홍두깨로 등짝을 얻어맞는 것처럼 화들짝 놀랐다. 명희는 차를 넘겨주어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차분한 목소리로 시아버지를 설득했다. 아버님, 이 차 말고 집에 그이가 모는 차 한 대 또 있어요. 어쨌든 안 된다. 우리가 네 차를 빼앗아 타다니 말도 안 된다. 오창식은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은 것처럼 벌벌 뛰었다. 아버님, 중고차라 기분 나쁘세요? 새 차고 중고차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 자식이 맛있게 먹던 밥을 뺏어 먹는 것처럼 염치 없는 짓 하기는 싫다. 아버님, 처음 부탁인데 새 차를 사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실은... 며느리는 말을 흐리다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다. 오창식은 의아한 표정을 짓고 넌지시 물어보았다. 너 갑자기 왜 눈물을 흘리는 거냐? 실은 그이가 지금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아니, 애비가 병원에 입원했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냐? 갑자기 오창식의 얼굴이 굳어졌다. 명희는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다가 이실직고 했다. 2달 전에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몰려 그걸 수습하다가 과로로 쓰러져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일찍 말하지 않고 왜 그런 사정을 지금에야 털어놓는 거냐? 오창식은 화난 목소리로 며느리를 주궁했다. 아버님이 걱정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애비한테 전화를 걸어도 통화가 안 되었구먼. 오창식은 혀를 차다가 며느리에게 다시 물었다. 애비가 영영 못 일어날 정도로 중병에 걸린 건 아니지? 의사가 일주일 뒤에는 퇴원 가능하다고 했어요. 아이고, 참만 다행이다. 오창식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명희는 백에서 자동차 키를 꺼내면서 사정조로 말했다. 아버님, 내키지 않으시겠지만 제 차를 받아주세요. 네 마음은 가상하다만 회사 형편도 어려운데 네 차를 몰고 다닌들 내 마음이 편하겠냐? 회사가 완전히 망한 게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명희는 오창식 손에 자동차 키를 쥐어주고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창식은 착잡한 얼굴을 하다가 양순자의 의향을 물어보았다. 양여사, 며느리가 타던 차를 받아야 좋겠어, 안 받아야 좋겠어? 영감님한테 부담 안 주려고 내가 중고차도 일부러 좋다고 했으니까 못 이기는 채 하고 받으세요. 인제 보니 양여사가 나한테 병 주고 약 주었구먼. 오창식은 땡감 씹은 얼굴을 하고 볼멘 소리를 내뱉었다. 양여사는 입가에 웃음을 물고는 오창식을 살살 구슬렸다. 영감님, 남자는 여자한테 지는 게 이기는 건 줄 아직도 모르세요? 고집 박박 세워 여자 눌러놓아 봐야 얼마 안 가 후회한다고요.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양여사 말솜씨는 감당이 불감당이구먼. 차 생긴 기념으로 내일 영감님 집으로 삼계탕 먹으러 갈 테니 며느리가 준 승용차 우리 집으로 몰고 올 생각이나 하세요. 양여사, 정말 삼계탕 먹으러 올 거죠? 이 양순자는 한 입 갖고 두말하는 여자는 아니에요. 화장실에 다녀온 명희는 시아버지 보고 다방에서 나가자고 재촉했다. 아버님, 바빠서 차 다루는 법을 간단히 가르쳐드리고 곧장 서울로 올라갈 테니 어서 나오세요. 명희가 서둘러 다방에서 나가자 오창식은 입을 쩝쩝거리며 양순자와 함께 며느리 뒤를 따랐다. 오창식은 다방에서 나오자마자 근처에 있는 농협 현금 인출기 박스 안으로 들어갔다. 오창식은 현금 카드로 인출기에서 50만 원을 꺼냈다. 그리고 은행 봉투에 돈을 담은 뒤 승용차를 세워놓은 곳으로 어정어정 걸어갔다. 오창식이 승용차 문을 열고 조수석에 앉자 명희는 시동 거는 요령이며 백미러 조정하는 방법 등을 오창식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었다. 그런 다음 명희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오창식은 돈 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애비 병원비에 보태 써라. 아버님께서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런 걸 주세요. 명희는 돈을 받지 않고 사양했다. 오창식은 정색하고 며느리를 꾸짖었다. 적든 많든 시애비가 주는 건 군말 없이 받는 법이다. 아버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명희는 두 손으로 돈봉투를 받고는 승용차에서 내렸다. 오창식도 홀가분한 표정을 짓고 차에서 내렸다. 명희는 두 양반에게 공손히 인사를 올리고는 버스터미널로 향했다. 오창식과 양순자는 나란히 서서 멀어져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승용차에 올랐다.